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son. 자, 오늘도 뭐 첫 번째 소식은 뭐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민주당 대선 뭐 영남권 경선, 예, 그 결과 또 한번 또 우리가 또 이 기쁨을 또 오랫동안 좀 만끽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공식적으로 당에서 집계된 결과표부터 보시면서 예, 영남권 우리 당원들 예, 대단했어요. 예, 선거 권리당원이 10만 299명인데 예, 유효 투표자가 7만 1,065명이었어요. 7만 1,065명. 투표율이 무려 70.85%. 예, 그래서 투표율을 그 박범계 선관위원장이 투표일을 공개하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하고 후보들도 깜짝 놀랐어. 예, 이게 사실 참 드문 경우죠. 보기 힘든 경우예요. 예, 일체 유심조님, 이잼 시대의 차기 책사, 제갈 한욱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뭐 책사라기보다는 예,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낮에. 예, 저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평 미친 들깨, 예, 이재명의 사냥개를 하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 모든 그 어떤 자들도 다 가서 물어뜯는 이재명의 사냥개가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책사 역할은 뭐 주변에 이제 학계 전문가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갈민석, 예, 그 김민석 의원이 책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뭐 김민석 의원이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제갈 한욱 자리는 제갈민석에게 제가 양보를 하는 것으로 대신 저는 이제 사냥개로 이재명의 사냥개로 이제 이재명의 도베르만, 이재명의 진돗개 요쪽으로 제가 이제 포지셔닝을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 어떤 자들과도 이제 같이 물어뜯고 싸우는 한마디로 이 구역의 개새끼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배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개, 주인 없는 개야 저는. 그냥 들개입니다. 들개. 들판에서 독고다이로 물어뜯고 다니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긴 한데, 예, 감사하긴 한데 제갈 한욱 칭호는 제갈 칭호는 김민석 의원에게 이제 양보를 하는 것으로, 예, 제갈 민석으로 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삼국지에 뭐 그런 캐릭터가 있나요? 예, 그 개같이 물어뜯는 조자룡 그런 거, 예? 최자룡이라고 김성규님 가평 최자룡, 그게 좀 가까워 제가. 단기 필마로 그냥 유비의 아이를 안고 막 그 뭐야 무슨 이거 있잖아, 막 창을 막 휘둘리면서 막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 쪽으로, 예, 제가 한번 노력을 좀 해보겠어요. 예,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대의원들은 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투표율은 71.73%로 당원 투표율보다 다소 높았죠. 그래서 합계는 70.88, 70%가 넘었습니다. 오늘 저기 호남 유권자 분들 제 방송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영남에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호남. 예.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호남 좀 투표율이 낮았어요. 예. 지난 대선 후보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호남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이낙연의 페이퍼 당원이 많아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영남에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호남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시무 호남 뭐 그런 거 있잖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남권에서 70.88% 나왔는데 저 호남에서는 70.89% 나와야 된다.
70.89%는 나와야 된다. 최소한.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호남에서도 뭔가 기록을 세워야 되잖아, 지금. 예? 영남에서 지금 90% 돌파라는 기록은 영남이 가져갔으니까 호남에서는 뭐 100%? 100%는 좀 힘들면은 투표율 한 90%. 요 정도를 또 호남에서 기록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남 권역 합산 결과예요. 후보별 득표율 합산 결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이거 합산 결과 맞죠? 합산 결과가 먼저 나왔네요. 합산 결과가 90.81%.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90.81%. 그다음에 김경수 후보 5.93%.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 3.26%.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요 다 권리당원 대의원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제가 요거 또 분석 말씀을 좀 드릴게요. 권리당원 투표는 더 높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91.10%. 그러니까 전체 합산보다 권리당원이 이제 더 높았어. 그 다음에 김경수 후보 5.66%, 김동연 후보 3.25% 이렇고요. 대의원에서는 이제 조금 줄었어요. 어쨌건 그 영남권이 PK, 부산 부울경이 친문의 어떤 홈그라운드잖아요. 친문의 고향이다. 친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부울경 지역이고,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거주하면서 부울경 지역 정치에, 민주당 정치에 뭐 영향을 이래저래 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총선 때 우리가 완전 대참패를 했잖아. 전국적으로는 이제 압승을 했는데 부울경에서 대참패를 해가지고, 특히 부산에서 이제 한석 가져왔어요. 한석. 뭐 아깝게 패배한, 전체적으로 득표율은 좀 늘었는데 어쨌건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금배지를 이제 하나 가져오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부울경에서 사실 선전만 해줬으면은, 전국 판도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부울경에서 형성이 됐으면은 탄핵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석 돌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윤석열도 그냥 탄핵당하고 뭐 감옥 가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계엄을 못했을 거 아니야. 200석을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200석 안 넘어간 게 잘 된 건가? 윤석열을 사형시키게 됐잖아요. 솔직히 윤석열 사형은 우리가 그 변희재 대표가 이제 윤석열 사형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근데 이제 진짜로 야, 윤석열 사형을 시킬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어요. 아, 이 변희재 참 재밌네. 역시 변희재는 기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윤석열이 진짜 사형될 거다, 이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 근데 진짜 사형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변희재가 이게 기인이 아니라, 야, 선지자네, 선지자. 그러잖아요. 윤석열 사형 얘기한 사람은 변희재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변희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평론가 중에 야, 윤석열 사형을 외쳤던 자, 변희재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형됐어. 근데 진짜 200석을 만약에 대선에서, 총선에서 넘었으면은 사형까지는 안 갔죠. 그 전에 탄핵이 됐을 테니까. 200석으로. 근데 이제 200석이 못 가는 바람에, 200석을 못 가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결국은 사형으로 가버리는 뭐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200석 못 넘은 게 다행인 건가? 그렇게 봐야 되나? 200석 넘었으면은 탄핵은 됐어도 사형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200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형이 돼버린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로 이어졌네. 잘 된 거네. 잘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총선 때 진짜 너무 아쉬워했잖아. 야, 8개만 더 가져오면은 탄핵인데 그 8개를 못 가져와가지고 너무 막 괴롭고 역사적인 대승을 하고도 뭔가 찜찜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그게 잘된 일이었던 거야. 50억 저라님, 문재인 인원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 된 건 팩트입니다. 촛불 덕에 된 거죠. 뭐 박근혜 덕에 됐다기보다는 촛불 덕에 이제 원님 덕에 나발부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그때 좀 많이 아쉬웠지만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야, 그때 200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사형이 되는 뭐 하여튼
예, 참 재밌습니다. 역사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도 재밌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200석을 못 넘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때 그 양산 인근 지역에 있는 그 그죠? 후보들 뭐 나름 지원한답시고 예,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좀 역풍이 분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뭐 역풍이 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뭐 문재인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건 그 영남 지역은 예, 문재인 친문의 텃밭이에요. 그리고 김경수가 이제 경남 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 그래서 대의원에서는 좀 득표율이 늘어났어요. 예, 보시면은 이제 전국 대의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81.6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줄 알았어.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는 잘 모르겠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쪽에 이제 친문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김경수가 한 30-4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친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남권에서 이제 김경수가 조금은 치고 나가는 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뭐 따라잡을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김동연하고 이제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예. 뭔가 2위 착한 2등 예. 경수가 사람 좋아 예. 애는 착해 예. 요런 정도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14.66%가 나왔으니까 친문 진영의 친문의 어떤 그 경남 조직 기반 이것도 완전히 이제 허물어져 있는 상태구나 이제 예. 뭐 그런 걸 이제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3.56% 이렇게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집계는 90%에서 약간 모자르죠. 예, 요걸 이제 호남에서 넘겨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누적 집계는 이재명 후보가 80 이게 수치를 제가 빼먹었네 이거. 예, 누적 집계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89점 몇 %일 거예요. 예, 약간 지금 90%에서 모자른 상황인데 호남에서 90% 돌파를 하지 않겠나. 예, 좀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호남에 뭐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낙지파들은 뭐 이미 다 탈당을 했겠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그때도 뭐 이낙연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전남 지역에서만 아마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했던 것으로 그것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그 낙지파들은 이미 예, 양사님 써셨네요. 예, 89.56% 지금 종합 집계는 89.56%. 예요. 그러니까 뭐 0.44%? 요 정도가 지금 90%에서 모자른 이런 상황이니까 호남에서 충분히 90% 돌파하지 않겠나. 그리고 호남 당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 지금. 그죠? 예, 호남 당원 여러분들이 영남에 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남에서 지금 90%를 돌파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진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춘심님 여기 목표입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호남이 영남한테 밀릴 수는 없지. 그래도 그 민주당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90% 돌파하는 걸로 누적으로 예, 이렇게 뭐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낮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이제 경선 결과에서 주목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 세계 정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90%에 육박하는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는 89.56%. 이건 뭐 세계 정치사, 대한민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득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거의 절대적이고 이게 그냥 무슨 뭐 팬덤 정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게 팬덤 정치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뭐 환상이 깨지고 그죠? 그럼 보통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와 이재명이 우리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우리의 리더야 해서 막 결집이 됐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지지세가 약화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50%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예. 물론 뭐 저기 무슨 뭐 종교 세력들이 신천지가 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 수치 자체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50%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50%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결선에 가면은 뭐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 패배하고 그 당대표 선거를 했을 때 그 유명한 77.77%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대표가 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77%에 불과했어.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친문 386들이 당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대의원이랄지 그러니까 대의원 이제 표에서 많이 이재명 대표가 좀 당원들 표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득표율이 70%대에 이제 70%대에 머무른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70%대였는데 지난 이제 당원대회 때 당대표로 두 번째 선출될 때 사실 이런 상황도 좀 저항 요소가 돼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냐 대선 나가야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7.77%를 득표로 해서 처음 당대표가 됐다가 두 번째는 80%대로 지금 제가 뭐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80% 한 3, 4% 아니었습니까? 작년 당원대회 때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제 기억에는 80 한 3, 4%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아졌고 이번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90%에 현재 육박을 하고 90%를 지금 넘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계속 보여줬고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정당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압도적인 지지로 지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이제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 지난 대선에 이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당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게 뭐 흔히 말해서 이낙연 때문이다. 문재인, 이낙연 등등 친문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돕지가 않았어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잖아. 그 재난지원금 한번 쏴주면 될 일을 끝까지 안 하고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재난지원금 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선별 지원이건 뭐 보편 지원이건 간에 윤석열 당선된 다음에 쐈어요 문재인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문재인은 죄가 없고 이낙연이 다 벌린 짓,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만 홍남기 그 대통령이 강하게 하려고 하면 못합니까? 아무리 뭐 홍남기가 반대를 해도 문재인도 소극적이니까 안 된 거죠. 뭐 문재인은 죄가 없대. 다 홍남기 책임이래. 그게 뭐 옛날에 이승만이 잘 몰라서 밑에 사람들이 다 이기붕 책임이다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기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박근혜가 잘 몰라가지고 최순실이한테 속아가지고 아니 그 무지한 것도 죄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 문재인도 그 죄야. 홍남기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제대로 컨트롤 못한 거 그건 죄지 뭐야. 그게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됩니까? 뭐 착한 사람 뽑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 잘하라고 뽑는 거지? 저는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민주당원들 보면은 뭐 생각이 없는 건지 사람이 좋은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양정철하고 놀아난 게 다 양정철이 같은 자를 곁에 두고 있었던 게 그게 문재인의
능력인 거지. 그것도 문재인 책임인 거예요. 뭐 양정철, 뭐 김어준, 주진우 이런 애들 끼고 앉아 있었던 거, 응? 그거 문재인 책임이지. 조국이 감옥에 보낸 것도 문재인 책임이야. 정경심 감옥에 보낸 것도 문재인 책임이지. 윤석열 안 자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문재인은 죄가 없어. 죄가 없기는. 그 희한한 분들 많아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팬덤이야. 밑도 끝도 없이 지지하는 거. 그래서 대선 때 친문 386들이 제가 그때부터 아주 칼을 갈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돌멩이 TV라고 만들어가지고 캠프에도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이재명 대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말빨 좋으니까 요 이빨이라도 좀 도와보자 했는데 그때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뭐 동접자가 50명, 100명 막 이랬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뭐 별로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예. 뭐 노래 열심히 만들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진짜 동접이 제가 대선 끝날 때쯤에 한 200, 300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영향을 뭐 주기가 어려웠지. 근데 이제 눈으로 본 게 있어 제가. 당시에. 이재명 캠프 주변부에서 기웃기웃대면서 뭐 도와줄 일 없나 이러고 이제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칼을 갈았어. 제가 원래는 지난해 제가 뭐 지금 생업도 있고 펜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그 대선 때까지만 유튜브 하고 저는 이제 이 정치적인 일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빚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저는 할 만큼 다 했어. 일체 유심조님, 대한민국의 3최 최동석, 최한욱, 최욱. 그 반열에 저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체 유심조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 빚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20대 때부터 40대 때까지 거의 한 30년을 그 완전히 뭐 자원봉사 수준으로 뭐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 무슨 뭐 시민 활동을 한다, 뭐 통일 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40대 때까지 돈이라는 걸 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대 중반까지 뭐 지금도 못 벌고 있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라에 뭐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는 뭐 정치적인 일에서 그냥 손 떼도 저는 나라에 뭐 미안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선 때까지만 이재명만 대통령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초야에 묻혀서 여생을 좀 조용히 좀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빡쳐가지고 제가 그 대선 끝나자마자 방송하겠다 이랬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85세까지 똥칠할 때까지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천직을 찾은 거죠 지금. 그러고는 있지만은 근데 그때 제가 빡쳤던 이유가 이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는 거야. 친문 세력들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낙연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낙연 혼자 지랄한다고 해가지고 대선에 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을사년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문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에게 친문들이 힘을 실어줬으면은 윤석열 정권은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0.73%로 질 일이 없었어요. 그걸 저는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민주당 내부의 구태 정치를 극복을 못하면 계파 정치, 민주당 내부 적폐, 내부 기득권 이거를 우리가 혁신을 못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더라도 문제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지난 대선 때 딱 선언을 하고 수박들하고 한번 제대로 싸우겠다.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나름 돕겠다고 수박들하고 연락에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이제 개파라는 게 사라진 거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이런 개파의 이해관계, 당리 당략 개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 자기 당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그 정권을 윤석열과 같은 불안당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이런 짓을 했는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을 보시면서 이제는 당심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친문이고 나부랭이고 없는 거야 이제는. 그게 확인되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일심동체. 김건희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동 운명체.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됐다. 민주당이. 비로소 정당의 채모를 갖춰가는 거예요. 당 대표와 지도부, 당원이 하나가 된 거야 이제.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뜻이 같은 사람들을 동지라고 한다. 드디어 우리 당원들과 당 지도부, 당 대표, 이재명, 당 대선 후보. 여기가 다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야. 안에 이제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다 치우고 잡소리 나는 것들 이제 싹 정리를 해서 90%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사실상 100%죠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당다운 정당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제 3년을 거치면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투력이 만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뭐 게임 용어로 만렙. 만렙이 된 거예요. 만렙. 민주당의 전투력이 최고점에 올라갔다.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당원의 힘은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좀 뭐 어려운 표현을 쓰면 주체 역량이 완성됐다. 대선 승리의 주체가 형성됐다 이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생겼다. 나아가 우리가 집권은 이제 이전에 민주당이 3번을 한 거예요. 집권을 3번을 했지만 우리가 개혁에는 패배를 했어. 집권에는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개혁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직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성공을 했다라면 우리가 촛불혁명,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하고 윤석열 같은 불안당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촛불혁명 이후에 노무현이 완성하지 못한, 그죠? 노무현이 개혁에 실패를 하고 그 정권을 빼앗기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까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그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성공했는가? 성공했다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일은 없었겠죠.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는 3번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개혁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없다 아직.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장수, 총사령관, 개혁의 총사령관을 우리가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만 뽑아놓는다고, 노무현, 문재인에게 맡겨만 놓는다고 개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낀 거야 이제는. 이재명을 총사령관으로 앉혀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못 싸워요. 대통령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 노무현 혼자서 못 싸워. 당에서 안팎에서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문재인 혼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개혁 전쟁. 그러려면은 그 개혁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당원들의 일치된 힘이지. 우리 당원들의 단결이에요. 당원들이 단결해서
강력한 정치적 주체를 형성했을 때 그때 개혁을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엄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떠받쳐줘야 돼. 그냥 이재명을 당대표로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이재명을 지켜줘야 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워야 돼. 개혁의 전선에서 같이 싸워서, 그죠? 이 역사의 찌끄레기들, 이것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힘이, 이번 제가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힘이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 압도적 신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겠구나. 개혁 전쟁에서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겠구나. 물론 이재명 대표 후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개혁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전진하자 우리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한 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10걸음 5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요런 점이 이번 이제 1, 2차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느낀 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오래 했네. 참 이게 제가 이게 정치 천재다 보니까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한 20분 정도 하고 이제 광고 보내드리고 다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언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제 30분 넘게 했는데도 이제 하나 얘기했어.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낮에도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문의 몰락.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경수가 문재인 얼굴에 똥칠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 실제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숫자로 드러난 거예요. 특히 영남권에서 겨우 5%를 지금 득표했다라는 건 친문의 몰락입니다. 몰락. 김경수가 문재인의 정치적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렸다 지금. 장례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은 아니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경수를 공공연하게 문재인의 적자다. 이번에 완전 적자 났어요. 문재인의 적자다. 뭐 친문의 계승자다. 후계자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대놓고 했잖아. 고민정이 김경수 세 글자를 불러보고 싶다. 그러더니 김경수 캠프로 갔잖아요. 그래서 친문, 문재인의 아들은, 문재인의 정치적 아들은 김경수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대놓고 김경수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후보 등록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딥니까? 양산 갔잖아요. 또 문재인 만났잖아. 이번에 3명의 후보 중에 문재인이 만나준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저는 경선 개입이라고 봐요. 왜 이런 것도 저는 지적을 안 하는지 몰라. 민주당원들이. 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는 중립을 지켜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낙점을 하려고 들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지금 낙점하려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말들이 많잖아.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 당의 원로라면은 당의 어른이잖아. 최고 어른이 지금 문재인이에요. 그러면은 경선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줘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 근데 대놓고 김경수만 만나줬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낙점한 거지 낙점. 낙점했는데 문재인이 낙점했는데 5% 나왔어. 그것도 딴 지역도 아니고. 영남에서 문재인도 투표했을 거 아니야. 5% 중에 문재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산에 거주를 하니까. 오늘 영남권 경선에 문재인도 투표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5% 나요. 5%. 5.93%. 이거 끝난 거지 완전히. 부울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무 정치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은 잘 팔지 모르고 고구마는 잘 캘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은 이제 끝났다. 친문은 패족이다. 친문의 몰락이다.
저는 이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 그래도 문재인이 뭐 썩어도 준치라고 민주당에서 뭐 가장 뭐 인기가 있는 이재명 후보하고 뭐 경쟁을 했었던 뭐 그런 인물이고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또 대통령까지 했던 이런 인물인데 3년 만에 문재인은 5% 5% 유튜브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김경수랑 고민정이랑 셋이 하면 되겠네. 5% 전체적으로 보면 5%도 안 되지. 3%. 아, 전체적으로 5% 되나요? 3%는 있으니까 누적 합계 5% 됩니까? 누적 합계 3%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분발해서 3%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3% 하긴 그렇고 4% 하자. 4%. 4% 하면 되겠네. 이거 유튜브를 해도 망할 판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뭐 문재인을 디스하기 위해서 친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친문 386은 역사적 시효가 다 됐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잖아요. 대통령 집권 2번 했잖아. 노무현, 문재인 2번 집권을 했잖아. 그래서 집권을 했는데 성과를 못 냈잖아. 시효가 다 됐어. 유통기한이 다 됐어요. 친문 386들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제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당대표 선거에 뭔가 또 기웃기웃 되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 선거에 그때 아마 이제 치열하게 마지막 잔불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 잔불 정리 작업은 해야 돼요. 5%라고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봤다가 또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불을 잡을 때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큰 불은 다 잡았어요. 친문은 이제 4%다. 5%도 아니고 친문은 4%다. 별 영향력도 없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정도도 안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4%의 불씨가 또 살아나가지고 당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4%도 이제 다음 당원대회 때 정리를 하자는 거, 잔불 진화를 하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야. 완전히 패족시켜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친문 정치인들을 다 퇴출시키자 저는 이런 건 아니야. 잘하는 분들은 계속 해야지. 잘하는 분들. 그런데 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파 정치 하려고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퇴출을 해야 돼요. 뭐 고민정이랄지 윤건영이랄지. 당대표가 이재명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한테. 문재인이 당대표 아닌가요? 당대표잖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그 1, 2차 경선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 준비가 됐다. 집권 준비가 됐다. 당 대표와 리더와 지도부와 당원이 혼연일체가 됐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제 개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됐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파 정치의 종언, 개파 정치의 종언을 고했다. 민주당의 개파가 사라졌다. 낙지는 떠났고, 그죠? 김부겸도 떠나고, 낙지도 가고, 부겸도 가고, 문재인도 이번에 갔어요. 4%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민주당엔 개파가 없는 거예요. 친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개파가 없어요. 민주당은 오직 당원파만 있는 거야. 당원파만 있습니다. 당원파만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 개파들은 이제 싸그리 해체가 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